최근 담당 사건에서 계약서 문구 하나로 5억 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만큼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당사자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에서 제 의뢰인이 계약서의 법인 외에도 대표이사 개인도 당사자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당사자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했는데요. 만일 땡땡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가 계약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처럼 회사가 깡통회사라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제 의뢰인이 땡땡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돌이 외에도 콤마를 한 뒤에 갑돌이 이름을 쓰고 가로치고 주민등록번호를 계약서에 기재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회사 외에도 갑돌이 개인에게 5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에는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은 계약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과연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일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이라면 그 물건의 제품 번호와 상태 등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겠고, 임대차 계약이라면 그 건물에 대한 지번과 면적 등이 등기부에 기재된 바에 따라서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되겠죠. 만일 근로계약이라면 임금의 대가인 근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정확하게 기재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계약의 객체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으면 나중에 수많은 분쟁에 휘말리게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계약의 목적인 객체의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법무법인에서 근무를 할 때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 초안 작성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아이돌에 대한 계약 노예 문제 여론이 컸기 때문에 연예인 권리에 중점을 두고 그 계약서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어떤 권리를 갖고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지가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만 분쟁 없이 자신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할 수 있고, 특히 의무의 경우에는 만일 상대방이 의무 위반이 있으면 이를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겠죠. 혹시 여기서 눈치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함께 있는 민법 총칙편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동일한 순서라는 것을 혹시 떠올리셨다면 내가 이미 리걸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구나 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민법 총칙 순서를 보면 우선 주체가 나오고 객체가 나온 뒤에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에서 그 중에서도 민법 총칙이 처음 부분에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계약을 통한 민사 관계에서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계약서 작성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여기고 정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민법 총칙에서 법률 행위 이후에 나오는 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 의무의 사법적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간을 정확히 특정해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특약사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표준계약서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하면 되는데, 표준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체, 객체, 권리 의무, 기간 등의 조항을 자신의 계약 내용에 따라서 수정을 한 뒤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자신이 체결하고 있는 이 계약에 의해서 특별히 규정될 필요가 있는 특약사항을 기재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물 중에 창고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합의를 했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요일 오후에는 무조건 반차를 쓴다라는 등의 파격적인 그런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주일 동안 사용한 뒤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할 수 있다라는 등의 합의가 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만일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매 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한다라는 등의 합의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내용은 표준 계약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만일 이러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해 두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내용의 합의를 구두로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신의 계약에 특별히 기재해 두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표준 계약서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기본으로 삼은 뒤에 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체, 객체, 권리 의무, 기간 규정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 변경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번 계약에 특수한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잘못되면 얼마나 이를 바로잡는 것이 어려운지는 예전 영상 계약서 작성 시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합시다 라는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만큼 이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무기가 잘 사용될 수 있게끔 계약 내용을 잘 채워서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